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왔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제 밤 12시부터 아마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에는 상당히 미세먼지가 많이 빠져나가서 덜한데 이제 남부지방이 이제 대신 미세먼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게릴라식으로 이제 많이 미세먼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이래 일기예보를 봐가지고 게릴라식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은 그 미세먼지 지수라는 게 미세먼지라는 게 아무리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대개 보면 30 미만이면은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그 미세먼지가 중국에도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적으로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은 뭐 제가 예상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화석연료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야 한다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세계적으로 살기도 어렵는데 청정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런 것만 추구할 때가 아니다. 살기 어려운데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이판사판이다. 그런 얘기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재 상황대로 살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이제 나가서 사업을 할 때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이제 기업을 하는 경우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외국의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라. 유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전쟁이 나고 보니까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하고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은 자유진영 국가에 가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기업을 하려면은 국가들은 자유진영 국가에 현지 공장을 짓고 진출해가지고 나가서 해야 됩니다. 공산진영에 가서 하면은 서로 보복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에 나가서 기업을 유치하고 현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유진영에 가서 해야 된다. 전쟁이 나더라도 자유진영에는 압수 같은 거는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 진영하고 민주 진영하고 싸움이 붙으면은 어차피 공산 진영은 그 압수를 하고 이제 그 불리한 조건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경험을 봐서 자유 진영 국가들은 애국에 나가서 진출해가지고 애국 현지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유 진영 국가에 가서 앞으로 해야 전쟁이 나더라도 그 압수 조치라든가 강제 퇴거 조치 이런 것은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투자하는데 기본 그 건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할 수 있지만은 공산진영 같은 데에는 뭐 회수를 못한다. 전혀 제로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각오를 하고 리스크를 안고 이제 공산진영의 그 나라에 가서 현지에 가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시려면 하시든지 뭐 요번에 그 절실하게 아마 경험을 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국의 그 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현지 공장에서 사업을 애국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 진영인지 공산 진영인지 따질 때가 됐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건설업에 워크아웃 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워크아웃이라는 게 그게는 외국에서 사용한 용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의라고 합니다. 그게 법률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화의, 화자에다가 의논할 의자입니다. 그거 갖다가 워크아웃이라고 하지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화의입니다. 화의, 한자로. 화할 화, 그 다음에 의논할 의. 그게 이제, 법률 용어도 됩니다. 화의. 옛날에는 워크아웃이라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으로 얘기할 때 화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워크아웃으로 사용해야겠다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사안별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세세하게 따져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워크아웃 상태인데, 채권단과 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회생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부수일 기업으로 청산 절차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 문을 열어두고 이제 검토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생 이제 개인 파산을 해가지고 회생 처리 당하는 것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안별로 이제 앞으로 그 기업이 완전히 도산해가지고 완전히 청산 절차를 가지고 완전히 폐업을 해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지만은 아니면은 회생 절차를 거쳐서 구조조정을 거쳐서 여러 사안별로 이제 선택의 문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계에서 제가 이제 정치 시사 이런 문제에 한자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학자다 보니까 그 정치 시사에 나오는 그 한자를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외국 그 말이고 우리나라 순수한 말은 화의다. 화할 화자, 의논할 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요즘에 뭐 또 시사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군사 정부니 민간 정부니 법사 정부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부라는 건 말 그대로 옛날에 그 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집권해가지고 뭐 군부에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군사정부라고 해야겠지요. 12년인가 14년인가 오랫동안 집권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노태우도 군 출신이고 전두환이도 군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김영삼이는 순수한 민간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얘기할 때 군사정부, 그 다음에 법사정부, 그런 게 법사정부라는 거는 이제 그 법조계 출신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다 할 때 이제 법사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순수한 민간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민간정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도 너무 많이 정권을 잡아도 안 되고 법사정부도 너무 정권을 많이 잡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통일상으로 봤을 때는 민간정부가 상당히 적지 않았나.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군사 정부가 가장 많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법사 정부, 그 다음에 민간 정부가 제일 집권을 적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간 그 정부가 좀 많이 들어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민간정부든 뭐 법사정부든 뭐 군사정부든 잘하면 되지. 뭐 절부분 뭐 그걸 일일이 뭐 적당히 분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서로 나누어서 분포해가지고 집권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능력에 따라서 뭐 군사정권도 잘하는 사람이면 계속 하는 거고 법사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는 몰라도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신문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직도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해가지고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문에 한자 한문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새까맣게 좀 한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나와도 한자를 읽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그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만 사용하자는 그런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완전히 한글은 배우지 않죠. 한글은 한글만 배우고 참 한자는 무시하고 배우지 말자.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대학생 졸업이라도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와도 신문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한글 전용만 하자. 한자는 쓰지 말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즘 이름을 질 때도 한글로 많이 짓잖아요. 이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니까 순수한 한글말은 제가 어릴 때는 전부 다 한자 중심으로 지어요. 한자 중심으로 좀 지는다고 이름을. 한자가 다 들어갑니다. 제가 한자 한문 한학자지만은 정말로 그 이름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시험을 칠 때 원서 낼 때도 보면은 한자를 이래 보면은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데서 그 한자를 찾으려고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가지고, 한자를 써서 찾아내는, 그러니까 수기 검색을 통해서 이제 찾아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요즘에는 한문이 많이 신문 같은데 일간신문이라든가 뭐 석간신문이라든가 신문의 자체가 전부 다 한자 천지입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시사 문제 이런 문제에 이제 한자를 가지고 이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자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한자를 몰라가지고 요즘 신세대들이 한자를 몰라가지고 옛날에 그 뉴스도 나왔습니다. 뉴스도 나와야 너무 쉬운 말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한자 학원에서 이렇게 한자를 가르치는 거 하고 우리가 이제 맨날 텔레비 틀면은 정치 얘기, 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이런 데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맨날 들으니까 저기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모르니까. 그런 걸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주면은 머리에 쏙쏙 들어가요. 그냥 한자를 가리키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학자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주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도 유튜브를 좀, 그 한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보지 않을 거예요.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도 많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분도 많아요. 사실상.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서 이래 보고 텔레비전 같은데 시사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사실상 원래 건설업을 하는데 서열을 매깁니다. 시공 능력을 평가해가지고 얼마나 건설업을 수주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건설을 했느냐. 그걸 이제 수주 능력이라고, 시공 능력이라고 합니다. 시공 능력을 이제 평가해가지고 1순위, 2순위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예요. 베풀시, 장인공, 능할능, 힘력 해야죠. 시공 능력의 16이다. 우리나라에서 16번째에 가는 그 건설 꽤 중견이 큰 중상위급의 꽤 큰 건설 회사다. 그런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건 애국말이고 우리나라 순수한 말은 화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도 하잖아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파산하는 사람들 많고 하니까 개인 희생 절차를 밟겠다. 빚이 많으면 사업주도 하고 개인도 하고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시사 문제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한자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옛날 그때 그 시절에 얘기할 때도 그 한자가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우리 말이 한자입니다. 70% 이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체가 70% 이상이 한자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 전부 다 한자입니다. 전부 다 얘기하는 자체가 전부 다 한자예요. 한자
거의 우리가 말하는 게 70% 이상이 전부 다 한자 단어로 돼 있어요. 순수한 말은 한 20-30%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요새 뭐 시사 문제, 별별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도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10%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10% 지지율이 10%대다. 일본에. 예. 그래서 지지율이 그 정도로 추락한 지도자들도 많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우리나라 정당이 불균형,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정당이 균형 상태가 아니고 불균형 상태입니다. 여당, 야당에 이제 보면은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되고 이제 여당이 축소된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국회의원 수가 이제 야당이 300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으면은 거대 야당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권당 여당에서는 소수 여당이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보충적 행정 제도라는 게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보충적 법 제도의 행정 제도입니다. 이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이를 거대 야당이 여당하고 합의 없이 단독 법안 처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보충적 법 제도 행위가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일부 그런 깊은 뜻도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과반수 이상이 넘어서 여당하고 협의 없이 아무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독 법안을 과반수 이상으로 처리해서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견제 보충적인 행정 제도가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을 그럴 때는 많이 쓰는 것은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의원 수가 비슷비슷해가지고 단독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대통령이 참 거부하기가 힘들지요. 그거는 좀 국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의원 수가 여당 의원 수와 하고 비슷비슷할 같은 경우에는 법안 같은 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단독 처리해가지고 통과를 시키지 못하잖아요. 과반수가 안 되니까 야당도 과반수가 넘지 않고 여당도 과반수가 넘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적당한 협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는 가장 이상적인 절충형 여야 아주 절묘한 여야 의원 수가 됐을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만일 300명 중에서 야당이 150명, 여당이 150명 그럴 경우에는 여야가 한쪽이 단독 처리해가지고 법안이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일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완전히 여당 국회의원 수가 적으니까 너하고는 아예 상담을 하지 않고 아무 관계없다. 관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야당 혼자서 일방 단독 처리해가지고 법안을 올린다 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 정당한 의미도 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럴 때에 써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그 거부권이에요. 100%로 그런 데까지 다 써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일부 그런 의미도 일부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 입법사법 행정부의 삼권 분립주의라는 것은 서로 견제 관계에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 시대라는 것은 그 행정부가 점점 비대해지고 권력이 많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 이렇게 지금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왜서 대통령 거부권 제도를 만들어 놨겠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절묘하게 뽑은 경우에는 참 좋지만은 절묘하게 그 국회의원 수를 야당 여당 절묘하게 그 수를 맞춰가지고 뽑기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절묘하게 뽑는 때도 있지만은, 지난번 같이 그 야당을 완전히 거의 과반수 이상으로 국회의원을 배출시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여당은 뭐 의견 개진도 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완전히, 보통은 우리나라의 의결 정족수라는 것이, 있잖아. 과반수 이상, 아니면은 3분의 2 이상만 되면은 된다, 이게요. 300명에서 3분의 2이면은, 얼마예요? 상당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만 되면은, 여야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것은 그럴 때 써먹으라고 100%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은 일부 그런 의미도 부여가 된 그런 하나의 보충적 기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이래 보니까 대통령이 늘상 거부권을 하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한다. 그게 지금의 대통령 거부권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왜냐? 야당하고 여당하고 국회의원 수가 완전히 지금의 정상이 아니잖아요. 일방이 완전히 독단 처리가 가능한 완전히 편중된 국회의원 수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많이 하더라도 남발이라고 얘기를 할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면은 야당 150명, 여당 150명 이렇게 딱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 만들려고 하면은 300명이면 50명, 50% 이상이 되면은 535,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하든지 뭐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인데 이제 올라왔을 때 대통령이 많이 겁을 한다. 그때는 좀 대통령 거부가 남발한다. 이렇게 인상을 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여야의 의원 수를 봤을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남발이 된다고 명분을 찾기 힘듭니다. 그런 경제 의미도 일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걸 내가 이제 그것도 한자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가족사 가족 관계를 잘해야 된다. 옛날에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 대통령이나 임금이 됐을 때는 가장 그 도덕성을 중요시 얘기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친척 가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수신이라는 게 뭐예요? 배우고 수양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통제력이 생깁니다. 옛날에 그 많이 배우고 성인들은 우리가 이제 술, 담배 같은 거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그 통제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극복을 못 하잖아요. 그것도 질병이 이래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는 그것도 질병이라서 혼자서 치료를 못 한다. 극복을 못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많이 배우고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도 같이 거기에 걸맞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극단적인 그 상황이 발생이 한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 중독이 돼가지고 도저히 끊지 못하겠다. 그렇지만은 성인이라고 할 같은 경우에는 단칼에 그 금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박에 완전히 중독이 됐다. 그것도 단칼에 자기 컨트롤을 가능합니다. 마약에 중독이 됐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어느 지식과 수양이 어느 정도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이게 가득 차다 보면은 나중에 저수지에 본물이 터지는 식으로 확 터져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도노라고 합니다. 갑자기 확 돈수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성인들도 이제 대개 보면 그 얘기가 불교에서 나오는데, 불교에서 이제 깨달음을 수양을 하고, 독경을 하고, 수양을 하다 보면은, 살이도 생기고 해서, 돈수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도인이라고 하는 그 고성대덕한 사람들은 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씩 이제 지식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득 차요. 그득 차가지고 이제 지식이 점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물을 처음에 담을 때는 조금 있을 때니까 뚝이 터지지 않잖아요. 이게 점점 물을 많이 담으면 어때요? 나중에는 뚝이 완전히 터집니다. 그럼 확 터져서 물이 그냥 그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뚝이 완전히 무너지는 식으로 그 지식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그 터득한 그 지식이 확 분출되면서 모든 세상에 그 삼라만상에 있는 자연의 섬이라든가 이해는 다 이제 아는 경지에 오른다. 그걸 갖다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다 해탈을 하고 깨닫고
그걸 갖다가 열반이라고 해요. 이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돈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가족 관리를 잘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이고 내가 무슨 대통령을 해먹겠나. 아이고 뭐 가족 관리를 철저히 해. 대통령 내 앞으로 포부는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 해먹을 것 같으면은 참 가족 관리도 잘하고 부정부패도 하지 않고 나중에 그 꼬투리가 잡히는 일은 하지 말고 가족 그 신상 관리를 잘해라.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거는 내가 꼭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자기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붕 뜨면서 그 스타가 되면서 갑자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대통령이 딱 왕이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후회가 됩니다. 아, 나는 포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아유 여기까지만 하면 나는 뭐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 정도까지 아니면은 뭐 과장이나 여기까지만 하면은 만족이야. 내가 무슨 그 이상의 출세를 하고 최고 높은 대통령까지 생각도 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한다. 그러니까 가족 관리를 철저히 하지 필요가 뭐가 있겠냐. 너 맘대로 뭐 사기를 치든 뭐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뜻밖의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그동안에 가족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꼬투리 잡힌 일이 대통령 된 이후부터는 철저히 그 신원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세상에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뭐 하다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면 별의별 일이 다 나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정말로 완전히 그 노예 상태에 있다가도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그 가족 관리고 신상 관리 이런 걸 가족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실상 뭐 대통령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대통령이 되나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자기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때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참 천재이루 그런 얘기 합니다. 만재이루 천재이루.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기 힘들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돼가지고 대통령 되는 게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되고 나고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 집안 조사, 뭐 신상 조사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생각을 몇 번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부모님도 그런 얘기하고 성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뜻밖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왕의 자리다. 그러니까 항상 그 가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상에 그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말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하듯이 가족 관리도 잘 하고 그런 걸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것을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경험을 많이 해서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에 결혼하잖아요.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아이고, 나 지금 말단 공무원하고 결혼했어, 지금에. 근데, 아유, 맨날 봉급도 적은데, 이 사람이 무슨, 뭘 하겠어. 보나마나 공무원 하다가 과장이나 만년 과장이나 해먹고 정년퇴직 하지. 큰 출세는 하겠어. 우린 바라지도 않아. 아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만, 어른 집안들은 그래요. 모르니까 혹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바른 길로 정도로 살면서 가족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해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사람은 모릅니다. 대통령 된 사람들이 자기가 꿈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기회에 갑자기 국민들로부터 신음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지는 식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전 세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가족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정부패라든가 의혹을 받을 일은 하지 말고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친척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거 보잖아요. 대개 보면은 이제 가족 간에도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 된다. 그러면은 그 친척 삼촌, 사촌, 오촌, 팔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우리 집안에 그 대통령 하는데 사기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 집안에 대통령 대통령을 빙자해가지고 사기도 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도 가족의 먼 친척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자기 집안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더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말 조심을 하고 전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지 않고 잠잠하게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